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한 방북 초청을 사실상 수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방북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고 방북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한 김정은 위원장 초청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내놨습니다. 강한 긍정이죠. 무조건 응답. 그렇다면 방북은 언제쯤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난해 5월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특사로 교황청 방문했던 분입니다. 교황청 한국 대사를 지낸 성염 대사 만나보죠. 성염 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청장 보내달라. 무조건 응답하겠다. 이거는 북한 가시겠다는 의미죠? 그렇죠. 마치 초청장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초청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예.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시니까 아마 세계 언론이 놀랐을 겁니다. 굉장히 신중한 곳이 교황청인데요. 사실은요. 네. 저희도요. 예. 아침에 이제 회의를 하면서 교황이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 사인을 할 것이냐.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하고 대답을 하실 경우는 어떻게 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무조건 응답, 난 무조건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네. 금년만 들어와서 2018년만 해도 거의 10번가량 한반도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그 한반도의 남북 문제와 그 북핵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분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만나 뵀던 요한 바오로 2세부터 강제로 분할돼서 전쟁을 치르고 이데올로기 분열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예. 그런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가엾어하는 시선이었거든요. 그렇죠. 저와의 얘기에서. 어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함이라면 언제든지 가겠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응답은 예. 정말 우리 국민에게 참 밝은 희망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던 중에 초청을 기다리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런 느낌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2014년 방문했을 때도 예. 마지막 명동 미사에서 여러분은 한 형제다, 한 형제, 한 말을 쓰고 한 민족이고 한 핏줄이고 예. 그 점을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7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맞아요. 한 미사 짧은 강론에서. 예, 예. 그래요. 이제 직접 만나보셨던 분이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러니까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 예, 이 바티칸의 정보력은 우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알려줬겠어요. 근데 세월호의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가 말 한마디 없이 그때 오셨을 그분의 때 2014년 방문에서 전 세계가 우리 국민이 똑똑히 보았거든요. 예, 예. 그렇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세월호 가족 만나고 대전 가서 만나고 예. 광화문에서 만나고 예. 더구나 비행기 타고 가면서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세월호 떼시라고 하는 어떤 기자의 말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시라고 예. 타인의 고통에는 중립이 없습니다라는 명언을 남겼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에서 사건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이 사건을 깊이 통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사태는 정말 잘 아는 분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미사 때 맨 앞에 앉아있던 걸 난 기억한다. 이것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눈 대화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어떤 의미인지도 정확하게. 정보력이라는 것이 대단하다. 예, 명동 성당 미사에서 위안부만 아니라 강정, 밀양, 그다음에 여러 파업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 이런 단체들을 다 사실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없던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미사에 오겠다면서 그 사람들을 싹 뒤로 치워버렸어요. 그야말로.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만 그 자리에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악수하던 그 얘기를 아직도 머리에 새기고 계시죠. 교황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의례적으로 뭐 교황이니까 세계 평화 생각하고 분단돼 있는 남북한 얘기를 그냥 의례 언급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실제로 네. 진정성을 담아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초청은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정염 대사의 네, 생각. 그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의아해하세요. 교황이 무슨 미국 대통령처럼 정치적인 권력자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제 권력자도 아니고 그냥 종교 지도자인데 얼마나 그 방북이 강한 의미를 가지는 거냐. 이렇게 묻는 분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1960년에 일어났던 큐바 사태, 예. 즉 미국과 소련이 한 발만 더 나가면 핵전쟁으로 들어가던 그 임시에 예. 양쪽에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해서 말렸습니다. 여러분의 치킨 게임 가지고 인류를 몰살시킬 수는 없다. 예. 그러자 브레즈네프가 받아들이고 그 명분으로 배를 돌렸고 케네디도 공격적인 태도를 멈추며 전쟁을 피했지요. 그렇죠. 그렇죠.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예. 요한 바오로 2세라는 교황이 없었으면 동구권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제2차 이라크전이 일어날 때 아랍 국가 대부분이 교황에게 호소해서 이 전쟁 막아달라고 호소했어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유럽, 세계, 남북 아메리카 그런 데서는 이 교황의 그 정신적인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8.7% 인구가 가톨릭 신자고 네. 그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뭐 정치, 경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고 따르는 적어도 18.7%가 믿고 따르는 리더가 교황. 그들이 네, 골고루 퍼져 있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네, 전 세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지역 대통령의 권력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는 거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령 제가 2003년에 그 신임장을 제정하는 그 자리에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예. 북핵 문제를 언급해서요. 예.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평등하게 결연하게 해소되어야 한다. 예. 평등하게라는 말. 상당히 두 한국이라는 말을 쓰는 그 바티칸으로서 이 아메리칸 독트린하고 다른 이 북핵 문제에 대한 다른 의견과 고견을 듣고 싶어서 이번에 문 대통령이 그곳을 찾아갔겠죠. 그래요. 요한 바오로 2세가 여러분 핵무기는 점진적으로 평등하게 결연하게 해소하라 이렇게 충고를 했던 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견지되고 있습니다. 그 기본 입장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교황이 주는 의미는 어떤 자국의 이익, 모든 걸 떠나서 존경할 수 있는 인물, 그 상징성, 그 사람의 말은 그래도 순수하겠구나라는 어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기본 언어가 평화니까. 그렇죠. 한반도의 평화가 단순히 그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 화약고의 하나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그 우리 2014년 우리나라 방문을 끝내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했네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셨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 이 심각한 그 이 분단 상태와 군사 대치와 그다음에 미국의 대북 정책으로 봐서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이 정도니까 지금 이런 이 화해의 기회가 이루어지고 북핵 문제를 해소할 단계, 북미 회담이 그다음에 2차 회담까지 예상되는 이런 단계 과정을 보고서 얼마나 반가워했으면은 나 당장이라도 가져오라는 무조건 응답하겠다까지 나온 거다. 그런 답변이 나왔죠. 그래요. 점진적으로 평등하게 결연하게 이 방침은 교황청의 방침. 이 교황의 방문을 미국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지금 미국과 북한은 사실은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이거 풀어라, 내가 먼저 이거 풀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방법을 놓고 목표는 똑같은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큰 숙제를 안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씨가 교황의 방문을 만약에 받고 손을 잡고 그분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그래서 국제사회에 대한 커밍아웃을 정말 과감히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트럼프는 모든 공적이 딴 데로 가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대북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다 깽판을 내서 엎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입장. 이것으로 보면은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그 절묘한 한 수를 둔 것 같아요. 트럼프도 서두르게끔 하는 어떤
부드러운 채찍이 되는 거네요, 이게. 서두르지 않으면 서두르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야, 그야말로 교황과 트럼프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평화를 놓고 뭐 이렇게 우리가 되는. 기대하는 바죠. 그렇게 되는. 그래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지혜롭게 뭔가 풀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교황의 북한 방문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물론 빠르면 좋겠지만은, 그리고 또 교황청은 북한과 끊임없이 간접적인 접촉을 하고, 직접적으로도 제가 아는 그 몬테마이어 혹은 체일리 그런 대주교들이 예. 방문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조용히 방문해서 어떤 지원도 하고 국제사회에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도 궁리해왔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진척될 수도 있지만은 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풀이하는 문제를 이 바티칸이 가장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그리고 말씀이실까요? 아주 가까운 시일에 중국 교회와 그곳을 그대로 애국 교회를 중국 교회로 인정하고 거기서 이렇게 지명하는 후보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교황이 낙점하는 주교 임명, 거기까지도 거의 접근을 했어요. 이것이 풀리면은 틀림없이 중국을 방문하는 기회가 올 거고, 가까운 시일에 그때 같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정말로 우리 한반도 사태가 절실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교황이 단독으로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같이 북한 방문하는 게 한 가지 케이스. 그게 아니라면 중국과의 그렇죠. 예상되는 케이스죠. 네. 중국의 그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으면 일단 북한에 중국과 관계 없이 갈 수도 있는,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고요. 예, 제 요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15년 전부터 저도 그걸 꿈꾸고 왔거든요. 그래요. 하지만 가시긴 가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교황의 방북, 그리고 그 방북이 가져올 평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대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특사로 교황청을 방문하고 오셨고요. 교황청 한국 대사를 지낸 성염 대사였습니다.